안녕하세요. 오늘 저희가 함께 살펴볼 자료는요. 북미 지역에서의 말차 유행에 대한 아주 흥미로운 분석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커피 문화에 정말 익숙한 북미에서 왜 갑자기 말차가 그것도 특히 밀레니얼이랑 Z세대 사이에서 이렇게 큰 인기를 얻고 있는지 그 문화적 배경을 한번 같이 파헤쳐보려고 합니다. 이게 단순한 건강 트렌드 그 이상인 것 같지 않으세요? 네, 맞아요. 오늘 분석할 자료들을 보면 말차가 그냥 음료를 넘어서서 어떻게 북미 문화 속으로 이렇게 스며들었는지 여러 각도에서 보여주거든요. 뭐랄까, 커피로 대표되는 기존 문화에 대한 어떤 반작용 같은 것도 보이고요. 말차 자체가 가진 브랜딩 잠재력 그리고 또 바이럴되는 방식까지 좀 다각도로 살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이 현상이 현재 북미 사회의 어떤 변화를 반영하는지 같이 한번 짚어보시죠. 좋습니다. 자료들을 보니까요. 가장 흥미로운 지점 중 하나는 바로 그거더라고요. 말차가 번아웃의 상징이 된 커피 문화에 대한 뭐랄까 해독제처럼 여겨진다는 점. 아, 네. 그 부분 저도 인상 깊게 봤습니다. 북미 젊은 세대가 더는 막 초생산적인 커피 중심의 삶 이걸 동경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커피는 허슬, 그라인드, 번아웃 이런 단어들과 연결되잖아요. 그렇죠. 커피챗은 좀 비즈니스 네트워킹 느낌이고 티 마시지 않은 친구랑 수다 떠는 느낌 이렇게 비유하기도 하더라고요. 반면에 말차는 총체적 웰빙, 마음 챙김, 부드러운 생산성 같은 좀 더 느긋한 이미지로 소비된다고 해요. 특히 Z세대는 자신을 덜 학대하는 방식을 중요하게 생각한다는데 이런 변화 어떻게 보세요? 네. 여기서 주목할 점은 이게 단순한 선호도 변화가 아니라는 거죠. 말씀하신 것처럼 특히 젊은 세대를 중심으로 한 가치관의 변화를 보여주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끊임없는 생산성보다는 개인의 웰빙, 정신건강 이런 걸 더 우선시하는 경향이잖아요. 맞아요. 말차의 그런 차분한 이미지가 이런 시대 정신하고는 맞아떨어진 거죠. 커피도 요즘 보면 스페셜티 문화다 뭐다 해서 굉장히 개인화되고 있는데 말차만의 특별한 매력 포인트는 뭘까요? 아, 그게 바로 브랜드화하고 커스터마이징의 잠재력인 것 같아요. 자료에서도 나오지만 에스프레소는 사실 너무 보편적이고 그렇죠. 버블티는 약간 유행을 타는 측면이 있고요. 근데 말차는 그 특유의 강렬한 색감 있잖아요. 네네. 그리고 다양한 재료랑 섞일 수 있다는 거. 뭐 오트밀크나 코코넛 크림, 심지어 콜라겐샷까지 넣는다고 하니까. 와 콜라겐샷까지요? 네. 그래서 창의적이고 커스터마이징 가능한 힙한 음료 이렇게 인식이 되는 거예요. 특히 북미 문화에서는 자신만의 리추얼을 만드는 걸 되게 중시하는데 말차가 아침 루틴 같은 데 잘 부합한다는 분석도 있더라고요. 아 나만의 의식 같은 거요? 네. 그러니까 음료 하나가 어떻게 보면 개인의 취향이나 개성을 드러내는 캔버스가 될 수 있다는 점이죠. 이게 참 흥미로운 지점이요. 맞아요. 인스타그램이나 틱톡에서 보이는 그 선명한 초록색 말차 라떼들 생각해보면 딱 와닿네요. 그렇죠. 자료에서도 그 시각적인 매력 그리고 창의적인 조합 가능성을 계속 언급하잖아요. 그냥 음료가 아니라 어떤 미적인 선택이 되는 거죠. 그리고 또 하나 재밌는 게 북미 문화에서 초록색이라는 색깔이 의외로 되게 친숙하다는 점이에요. 아, 그 부분도 흥미롭더라고요. 헐푸드나 트레이더조 같은 자연 친화 브랜드의 색깔이기도 하고 네. 세인트 패트릭 데이 아니면 옛날 니켈로디언 슬라임, 슈렉 심지어 하이틴 영화 속 펑크 감성까지 이런 데서 이미 초록색이 재미있고 대담하면서도 안전한 색으로 인식되어 왔다는 거예요. 그렇군요. 이런 문화적인 연상이 말차를 받아들이는데 좀 더 쉽게 작용했을 수 있다는 해석인데 꽤 설득력 있지 않나요? 네, 충분히 그럴 수 있다고 봅니다. 그리고 바이럴 측면에서 조금 더 깊이 들어가 보면요. 단순히 색깔 때문만은 아니에요. 자료에서는 기존에 좀 정형화된 뭐랄까 백인 여성 웰니스 톤의 차 콘텐츠에서 벗어나고 있다는 점을 강조하거든요. 아 컨텐츠의 다양성이요? 네. 예를 들면 흑인 커뮤니티의 유쾌한 자기 표현 방식이랄지 아니면 남성 크리에이터들이 술 대신 말차를 마시면서 어떤 정체성을 드러내는 그런 반전 연출 같은 것들이 등장했다는 거죠. 흥미롭네요. 그리고 말차파 vs 커피파 이런 밈 구조나 틱톡에서 유행하는 난 평범한 음료는 안 마셔 I don't drink no basic drinks 뭐 이런 말투 같은 거 있잖아요. 네네. 이런 게 입소문을 타는 포인트가 되고요. 이게 결국 북미에서 유행하는 정체성 놀이 아이덴티티 플레이와 연결된다고 볼 수 있어요. 정체성 놀이요? 네, 그러니까 음료를 통해서 나는 이런 사람이다라는 걸 보여주는 방식인데 예를 들어 커피가 좀 기성세대나 기업 문화 같다면 말차는 창의성이나 좀 대안적인 라이프 스타일을 상징하는 식으로 작동한다는 거죠. 오늘날 우리가 소비를 통해 정체성을 어떻게 표현하고 만들어가는지 보여주는 아주 좋은 사례라고 할 수 있습니다. 와 정말 음료 하나에 이렇게 다양한 문화적 의미와 정체성이 얽혀 있다는 게 놀랍네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 더 짚어볼 점은 말차가 현재 북미의 소프트 럭셔리 트렌드와도 맞닿아 있다는 겁니다. 소프트 럭셔리요? 그건 어떤 개념인가요? 네, 이건 뭐랄까 로고가 크게 바뀐 그런 명품과시보다는요 경험이나 건강 아니면 시간처럼 눈에 잘 보이지 않는 가치에 투자하는 걸 더 세련된 사치로 여기는 그런 흐름이에요. 자료에 따르면 요즘 럭셔리는 과시가 아니라 잘 사는 모습 그 자체라는 거죠. 아하 일본의 젠 문화하고도 연결되는 말차의 이미지가 이런 조용하고 정제된 여유를 추구하는 감성과 잘 부합한다는 분석입니다. 그렇군요. 어떻게 보면 말차는 막 요란하지 않게 자신의 취향이나 가치를 드러내는 좀 세련된 상징이 된 셈이네요. 네, 그렇죠. 들어보니 말차 유행은 정말 여러 겹의 문화적 코드가 얽혀있는 현상이네요. 번아웃 사회에 대한 어떤 반작용부터 시작해서 개인의 취향을 드러내고 싶은 욕구, 또 다양성을 포용한 새로운 방식의 바이럴, 그리고 조용한 럭셔리를 추구하는 경향까지. 네, 복합적이죠. 자, 이 모든 현상이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는 무엇일까요? 오늘 저희는 북미 말차 열풍 뒤에 숨겨진 흥미로운 동인들을 함께 살펴봤습니다. 번아웃 탈피 욕구라든지 브랜딩과 커스터마이징의 용이성, 초록색의 문화적 친숙함, 또 다변화된 바이럴 전략, 그리고 소프트 럭셔리 지향성까지요. 네, 이 분석은 물론 북미에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만 여기서 드러난 여러 동인들, 예를 들어 웰빙을 중시하는 경향이나 수비를 통한 정체성 표현, 또 시각적 매력과 소셜미디어의 결합 같은 요소들은요. 다른 문화권, 어쩌면 바로 우리 주변에서도 다른 형태로 나타나고 있을지 모릅니다. 그렇겠네요. 없을까요? 한 번쯤 우리의 일상을 다른 시각으로 둘러보시는 것도 꽤 흥미로운 일이 될 것 같습니다. Yeah.